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카페 메뉴의 가격 설정 방법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실제 저희가 카페 창업 교육을 할 때도 좀 도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일반 수강생분들이나 저희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메시지를 보내주실 때가 있었거든요. 커피 가격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조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칠판을 준비했습니다. 수업처럼. 카페 메뉴 가격 설정에 들어가는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요소인데, 첫 번째는 상권, 두 번째는 타 매장의 가격을 고려를 해줘야 되고, 세 번째가 또 중요한 원가입니다. 실제 영상 후반부에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저희가 원가 계산표도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상권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나뉘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첫 번째는 여러분이 속한 상권의 구매력, 두 번째는 여러분이 속한 상가의 임대료를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권은 여러분 구매력과 임대료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의 상권 자체에 소비자분들이 어느 정도 커피 가격이 저가가 아니라 조금 가격대가 있더라도 지불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 그런 데를 우리가 구매력이 높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있는 상권이 소비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저가, 가격에 조금 민감하시다, 소비자층이, 그러면 그쪽은 구매력이 조금 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유동인구 또한 중요하죠. 내가 있는 곳이 구매력이 조금은 낮지만 대학가 상권이다. 근데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많다. 이런 거랑 구매력도 낮고 구매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다. 이건 또 차이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임대료예요. 구매력과도 어느 정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번화가의 상권에 들어갔다, 거기에 다니시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곳이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경우들이 많겠죠. 결국에는 이 임대료가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메뉴 가격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임대료가 너무 높은데 메뉴 자체의 가격이 다 낮아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할 수 없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임대료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상권의 구매력, 그걸로 어느 정도의 내가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가늠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또 임대료를 보시고 내가 설정한 이 가격으로 내가 충분한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나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 점도 생각을 해주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타 매장입니다. 타 매장의 가격을 그대로 베끼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무조건 낮추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속한 상권 자체를 내가 잘 모르는 곳이다, 그래서 구매력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주변 매장의 가격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가격을 다 비교를 하시다 보면은 그 상권의 구매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두 곳의 상권을 비교를 하는데, A 상권과 B 상권을, A 상권 같은 경우는 내가 평균가를 내보니 아메리카노가 기본 3,000원이다. 근데 B 상권은 기본 아메리카노가 거의 4,500원이다. 이것만 봐도, 아메리카노의 가격만 봐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늠을 해볼 수 있겠죠. 당연히 비상권인 곳이 좀 더 높다 보니까 전략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는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기는 비교적 구매력이 높은 곳이구나,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시구나 생각을 해서 비교를 하셔가지고 요 상권에서 내가 좀 고급화 전략을 취하겠다, 이런 방법을 써보실 수도 있고, 반대로는 여기서 모두가 어느 정도 가격대를 높게 가져가니까 나는 조금 낮은 가격대로 승부를 봐야겠다, 이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겠죠. 뭐가 맞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분석을 해봐야 어떤 전략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타 매장의 가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또 중요한 원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가는 재료의 원가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닐라 라떼를 만들다고 하면은 들어가는 커피, 바닐라 시럽, 우유, 테이크아웃 용기, 이런 등등등의 재료들의 원가를 말을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료 원가 비중을 많이 이야기를 할 때 요식업 계열에서 보통은 30%, 요 정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는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있는 게, 이게 30%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특히 이따 보여드릴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 사이 또는 20 이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엄청 싼 커피를 써서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커피를 쓰지만 아까 말씀드린 상권에 따라서 아메리카노 가격을 높게 설정하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가 조금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메리카노는 다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카페 같은 경우는 단가 자체가, 메뉴의 객단가 자체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낮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금액 자체가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가 기본적으로 30%가 넘어버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라떼나 바닐라 라떼 같은 원가 비율은 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커피에 우유에 여러 재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그런 음료들이 35를 훨씬 넘어서서 막 40, 45 또는 50 가까이 이런 비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40, 45가 나온다고 아예 안 남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원가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죠. 원가를 이제 빼고 내가 얻은 수익에서 부가세도 빼고 여러분들 공과금도 내시고 아까 말한 임대료도 내고 또 그 다음에 인건비도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인건비도 다 내고 남은 게 나의 순수익이다 보니까 이 원가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40을 훌쩍 넘어서는 거를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원가 계산까지 하셔가지고 가격 설정을 할 때 참고를 해야 된다. 이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엔 제가 표시 안 한 또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면 특히 원가 계산을 할 때 그럼 나는 다 30%로 맞춰야겠다. 35%로 맞춰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가격 설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마케팅 전략 중에 판매 전략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매장에서 아메리카노도 파시고 라떼도 팔고 무슨 스무디도 팔고 어떤 시그니처 크림 메뉴도 팔고 이거를 모두 다 수익 구조를 똑같이 만들기보다는 세분화 시키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아메리카노를 약간 미끼 상품으로 쓰겠다. 그러면은 마진율을 적게 가져가되 많이 팔아서 손님들을 많이 끄는 거예요. 사실상 그거 팔아서 수익이 많이 되진 않을 거예요. 마진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대신에 마진율이 높은 다른 메뉴들을 구성하시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가격대가 높고 원가 비율도 조금 낮게 설정을 하시거나 또는 원가 비율 자체가 조금 정상적으로 설정하시더라도 기본 가격 자체가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떨어지는 수익 자체가 많거든요. 그런 메뉴는 많이 드시진 않겠지만 주문량이 적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주는 수익 자체는 그 친구가 실질적인 이득이 좀 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상품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해 주시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바꿔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세 번째 내용이 원가 계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단가 견보는 제가 만든 건데 이거 여러분들 공유하도록 할게요. 변형해서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좀 중요한 점들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아메리카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게 커피나 테이크아웃 용기 위주죠. 그래서 제가 해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판매가를 4,500원이다. 테이크아웃 용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따로 주문 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에 맞게 기록을 하시면 되고 기성품을 쓰시는 분들은 그 기성품의 금액을 다 더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3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300원 정도 잡고 뭐 캐리어나 이런 비용 아닌 플라스틱 컵, 그 다음에 이제 리드, 빨대 정도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기타 스티커 붙이고 이러신 분들은 다 더하셔가지고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용하는 커피인데 이거를 실제 다른 여기 옆에 보이는 것처럼 요거트 파우더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커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 사용하는 거 외적인 로스가 발생해요. 세팅할 때 로스라던가 뭐 중간에 흘리는 거라던가 오래된 커피 원두를 버리는 거라던가 이런 로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커피의 단가 있죠. 납품 단가를 40잔으로 나누는 겁니다. 저는 원래 보통은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할 때는 30잔으로 하거든요. 세팅할 때 좀 많이 낭비가 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걔는 좀 빡빡한 느낌이 있어서 40잔으로 나눠주시는 걸 권장을 드려볼게요. 그럼 만약에 25,000원짜리 원두를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40으로 나누면 625원이 나옵니다. 여기다 입력을 딱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25,000원짜리 원두를 쓴다고 했을 때 커피와 테이크아웃 용기만 더해서 4,500원을 판매했을 때 원가 비율이 21%인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게 나오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매가가 3,500원이다. 그럼 26%로 올라갈 거고 엄청 저가로 파시는 곳이다. 2,800원에 막 판다. 그럼 33%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을 때 33% 문제 안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뒤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메리카노는 30%나 그 이하를 조금 권장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함께 제가 얘를 지운 다음에 기록하는 거 한번 실제 보여드려 볼게요. 이 표 사용하시는 법. 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 제가 핫 아이스 때문에 양쪽으로 한 건데 편하게 쓰세요. 자, 그러면 제가 아이스 바닐라 라떼 기록하는 거를 같이 해볼게요. 16온스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만들 거다. 일단 필요한 재료 다 써요. 커피, 그 다음에 뭐 필요하죠? 바닐라 시럽. 근데 나는 바닐라 파우더도 같이 쓰는 사람이다 그럼 써요. 우유, 얼음은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쓰시고 테이크아웃 용기. 자, 보세요. 커피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납품 단가를 25,000원 나눈다 그랬죠.
이거 커피는 제가 아예 이것도 똑같이 수식을 넣어서, 커피는 제가 위에 이렇게 하나 표는 예시로 해서 링크에 올릴 테니까 수식 넣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 단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3만원, 뭐 25,000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을 알아보러 가죠. 저는 메가커피 쇼핑몰 사이트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내가 사용하는 제품을 찾는 겁니다. 시럽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1883 바닐라 시럽을 나는 예를 들어 쓴다. 그러면은 1884 바닐라가 여러 개가 나오죠. 이 개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여러분이 어디서 사냐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실제 그걸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저는 이거 6리터 한 박스에 있는 거 93,000원짜리 사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가볍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93,000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실수량은 나는 15g을 쓴다, 바닐라 라떼를 만들 때. 그러면은 제가 수식은 전부 다 입력을 해놓을 건데 소수점 뒤에 날려버릴게요. 233g이네요. 그 다음 나는 바닐라 파우더는 빅트레인 걸 쓴다. 이것도 메가커피에서 산다. 빅트레인, 저는 바닐라 빈 파우더를 보통 쓰거든요. 2개 세트 요거 샀다고 쳐볼게요. 1,590g이거든요 그냥 1,600이라 치고 3.2kg라고 치겠습니다. 59,600원 15g 했을 때 수식을 넣어서 하면은 279원이 되네요. 그 다음 우유 같은 경우는 1리터에 내가 2,200원짜리를 납품을 받는다. 여기에 180 정도를 들어간다고 저는 보통 잡거든요. 이대로 그냥 내리셔도 돼요. 396원. 테이크아웃 용기 아까 적당히 300원. 바닐라 라떼 4,500원에 판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은 41%가 나옵니다. 이러면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안 남는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약간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4,500원도 엄청 저렴한 게 아니에요. 이 음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거를 4,000원에 판다. 그럼 46%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냥 원가 비율로만 봤을 때는 제 생각엔 5,000원에서 그 이상이 좀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파우더 안 쓰고 시럽으로만 한다. 다시 4,500원으로 바꿔볼게요. 41%죠? 이렇게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 파우더 지워버리고 시럽 30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40%, 1% 내려가죠. 차이가 있지만 엄청 큰 차이는 아니긴 하거든요. 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커피를 싼 걸 쓴다, 나 2만원짜리야 이러면 이제 많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커피도 여러분들이 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막 3,000원, 3,500원인데 막 커피를 28,000원, 막 3만원 이런 걸 당연히 절대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가 계산표를 보면서 어느 정도 해야 여러분들이 어떤 재료를 쓸지, 맛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료 사용을 결정을 할 때는 그 재료의 가격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참고하면서 맛 보면서 맛만 보지 마시고 이거 같이 작성을 하세요. 옆에다가 딱 내려놓고, 저는 실제 수업 때 수강생분과 맛보면서 이거 그때그때 작성하면서 보여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계산을 빠르게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메뉴에 따라서 수익 구조를 다르게 하는 거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내가 아메리카노는 3,500원에 파는 집이에요. 그럼 보면 보세요. 이 커피 가격 이렇게 했을 때 원가 비율이 26%죠. 그래서 매출 이익은 2,575원입니다. 그냥 숫자로 했을 때. 근데 이게 어떤 무슨 시그니처 메뉴라고 쳐볼게요. 아까 했던 이게 금액이 6,500원이에요. 그리고 이거 그냥 막 올려볼게요. 제가 원가 비율도 막 올려요. 거의 40% 가까이 잡아볼게요. 거의 39%까지 올렸었거든요. 6,500원에 파는 거를. 근데 얘가 매출 이익을 보면은 3,939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원가 비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떨어지는 여러분들의 수익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가 설정을 잘 해가지고 재료를 잘 써서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에서 낮췄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익 자체가 훨씬 높아지겠죠. 왜냐면 판매가 가치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메뉴 구성을 다양하게 만드셔가지고, 난 저가 카페라고 무조건 저렴하게, 나는 비싼 카페라고 무조건 다 비싸게,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조금은 나눠서 한번 설정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메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좀 끌고, 그 다음에 높은 메뉴를 통해서 적게 팔리더라도 실질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수익 구조 모델을 잘 설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카페 메뉴 가격 설정하는 방법과 원가 계산표 사용하는 방법까지 조금 설명을 드려봤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카페 창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